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사선사 국가고시 최종 정리 3교시 파트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시험 전에 특강 영상 꼭 봐주시고요. 특히 심장 특강 영상 이 부분은 반드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교시 내용 보게 되면 간구역의 초음파의 부하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각각에 있는 부분들의 직접적인 구역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해부학적 지표가 되는 이 구조물에 대한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보고 간의 몇 번 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공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한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간 구역 안에서 해부학적 지표가 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항목들인데요. 리가멘텀 테레스, 리가멘텀 베너섬 또는 메인 로바 피셔 이렇게 대표적으로 초음파상에서 보여지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간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진다든지 특징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년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의 초음파 해부학과 해부학적 지표만 잘 정리하셔도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간세동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에요. 보시면 이쪽에 포탈 베인이 있고 위쪽에 커먼 바일 덕트 그리고 이 동그란 구조물이 헤파틱 아테리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는 간단한 패턴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 해부학 공부하실 때 특히 간세동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해부학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 초음파 영상의 기본 단면도예요.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어느 쪽에 탐촉자를 위치를 시켜서 얻은 영상인지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인터코스탈, 늑골 사이에서 얻은 영상이고요. 나머지 영상 같은 경우는 서브코스탈에서 얻은 영상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 영상에 대해서 탐촉자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강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시험 전에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췌장 주변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췌장 구조물이 있고요. 가운데 지라정맥이 있고 주변에 혈관 구조물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해놓고 직접적으로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역대 국가고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는 췌장 내부에 있는 이 지라정맥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라정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혈관 구조물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내용 정리하시면서 췌장 주변의 초음파 해부학 정도까지는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탐촉자의 특징과 검사 부위에 따른 선택이에요. 보통 지문에서 심장을 검사한다든지 복부를 검사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처럼 탐촉자가 주어지고 이러한 탐촉자를 검사했을 때 어떠한 영상이 얻어지는지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 탐촉자인지 아니면 컨벡스 탐촉자인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꼴 탐촉자인지 각각 탐촉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지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이제 심장 초음파 탐촉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유형 자체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 초음파 기본 단면도예요. 보시면 올해 국가고시 문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파트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탐촉자의 위치가 주어지고 이쪽에 탐촉자를 놨을 때 어떠한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해당 영상이 주어진 다음에 이러한 단면도의 명칭이 어떤 건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단면도가 있게 되고요. 심천부 단면도, 흉골연 단면도, 흉골연 단축 단면도 이렇게 다양한 단면도가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장 초음파 문제를 강조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3년 국가고시 실기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22번 문제가 모두 동일하게 심장 초음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이 단면도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은 패턴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아마도 올해까지는 심장 초음파 단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에는 반드시 특강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기본 단면에 대한 이해는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심장 초음파의 영상 해부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흉골은 장축 단면도인데요. 좌심실과 좌심방, 그리고 승모판막, 대동맥,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방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주어지고 각각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면도와 함께 대표적인 해부학적 특징까지는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반접 현상의 제거 방법인데요.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반접 현상이 있는 상태, 옆쪽에는 반접 현상이 개선된 상태가 주어진 다음 이렇게 바뀌려면 어떤 것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도플러 관련된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반접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2교시 파트뿐만 아니라 3교시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 문제가 나오면서 같은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인공물에 대한 문제예요. 매년 출제가 되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영상을 보시고 대표적인 인공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낭종 뒤에서는 후방음영 증각이 나타나게 되고 결석 뒤에서는 후방음영, 이쪽에는 끝쪽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측방음영, 라테랄 쉐도잉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서는 가스 쉐도잉, 그래서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 아티팩트, 미러 아티팩트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국가고시 실기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23번 문제가 동일하게 허상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링다운 아티팩트가 2018년도, 쉐도잉이 2019년도, 작년에 리버브레이션, 반향허상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봤을 때는 올해에는 측방음영, 라테랄 쉐도잉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라테랄 쉐도잉 같은 경우는 동그란 구조물 끝쪽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쉐도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생되는 기전을 보게 되면 굴절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있게 돼요. 초음파 빔이 쭉 진행을 하다가 옆쪽에 있는 굴곡지면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굴절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전파 속도 차이, 음속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결과로 측방음영, 라테랄 쉐도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동의적 표현 보게 되면 라테랄 쉐도잉 또는 엣지 쉐도잉이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다양한 초음파 검사 기법이 있어요. 하나씩 보게 되면 가번 같은 경우는 파워 도플러를 적용한 모습이고요. 나는 칼라 도플러, 다는 3D, 라는 조형 초음파, 많은 탄성 초음파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영상이 주어진 다음에 특정 영상을 물어보는, 특정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는 탄성 초음파 검사 기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소프트한 구조물들이고 파란색에 가까워질수록 단단하게 표현되는 구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탄성도를 평가해서 악성인지 또는 양성인지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성 초음파에 대한 부분들 시험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태령 측정 영상이고요. 매년 출제가 잘 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영상이 주어지고 몇 주 정도에 이러한 영상을 얻게 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방 초음파 영상 해부학 및 검사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초음파 영상 해부학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검사 방법을 물어보는 패턴이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초음파 영상, 유방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긴 하는데 영상 해부학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처치가 필요한지, 환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고 탐촉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러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방 초음파 영상과 함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유방 초음파 영상 리뷰해 볼게요.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 피부가 있고요. 아래쪽에 피와 지방, 밝게 보여지는 선상 구조물은 쿠퍼 리가멘트예요. 다음에 아래쪽에는 가장 중요한 유선 조직이 밝게 나타나고 있고요. 뒤쪽에는 근육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물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초음파 영상 해부학 및 검사 방법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유방 초음파 동일하게 갑상선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물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런 식의 X코드로 나타나는 게 갑상선이고요. 가운데는 갑상선이 연결되는 협부가 있습니다. 가운데 기관지가 있고 왼쪽 갑상선 옆 근처에 식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다음에 양쪽 옆에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가 있고요. 위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갑상선에 비해서 저에코를 띠고 있는 게 근육 구조물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종종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되는 고환 초음파 영상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해당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고환 초음파구나 이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고환 초음파는 표재성 장기를 검사하는 유방 초음파라든지 갑상선 초음파와 같은 탐촉자를 사용하게 돼요. 사용되는 탐촉자의 종류까지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근골격 초음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도 있어요. 근골격 초음파 영상이 주어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검사하는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근골격 초음파에 대한 내용들 마찬가지로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또 생소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근골격 파트의 특강 영상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문제 분석해서 올해 출제 예상될 항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설명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국가고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